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이재명이 내려오는 그날까지 대여투쟁은 계속되는데요. 이 대여투쟁의 선봉자 장해찬 최고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이재명 당선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둘 밝혀지는 선관위 사태의 진실들을 보면 이 이재명이 당선된 것도 특검에서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그렇죠. 일단 예.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예. 얼마나 썩었는지 썩었나. 드디어 첫 번째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선관위가 이렇게 썩어 있는 거 윤석열 정부 때 발견했는데 지금에 와서 결론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어떤 부정 채용, 네. 특히 선관위의 실무를 책임지는 음. 김세한 전 사무총장. 김 사무총장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사무총장이 실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들 특혜 채용하는 거 예. 결국 사실이었고 재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예. 제가 감회가 좀 남다른 게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최고위원 할 때요. 예. 이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 청년들 데리고 과천 선관위 앞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시위를 했어요. 예. 막 박스 갖다 놓고 부정 채용 격파하고 막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때 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맞아요. 서민 교수님도 막 오시고 그때 그랬죠. 그 현장에서 집회 시위를 하면서 선관위 정신 차려라 항의 방문하니까 예. 그래도 이 여당 최고위원이 왔다고 맞아요. 선관위에서 잠깐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 이거 정말 제대로 조사 안 하면 나라 뒤집힌다. 맞아. 똑바로 하시라 하고 나왔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서 드디어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공원에는 그때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과천 선관위에 항의하러 투쟁하러 갔던 입장에서 맞아요. 그 몇 년 전이 떠오르면서 그때 따따붙다가 와서 또 촬영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촬영도 했잖아요. 좀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고. 그러네요. 한편으로는 예. 꼴랑 징역 2년?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마저도 법정 구속은 안 시켰어요. 좀 이것도 이상합니다. 근데 자유우파는 예. 보수우파 정치인들은 징역 1년만 나와도 바로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뭐 구속영장 바로 발부되죠. 그런데 조국도 예. 구속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국회의원을 하고 네.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야 감옥 들어갔었고 그랬죠.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남들 같으면 징역 2년이면 바로 구속입니다. 바로 구속이죠. 그날 구속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은 예외인지. 아,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그럼 밖에서 뭘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 조작할지 또 압니까?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예. 여전히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선관위 사태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와 재판부가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냐 여지없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징역 2년을 선고해놓고 법정 구속을 안 한다는 게 이게 무슨 특혜입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노태악만 그만뒀지 예. 각 지역 선관위원장들은 다 그 지역의 부장 판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원과 재판부와 선관위의 카르텔을 깨부수지 않으면 예.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 선관위의 얘기가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충주맨이었던 김선태 씨 여러분 충주맨 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 유튜브가 대박 났잖아요. 예, 이 김선태. 이 김선태 씨가 선관위와 관련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방직 공무원을 했었잖아요. 예. 충주시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때 선거 있을 때마다 선관위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공무원들한테 일 다 시키고 아무 책임도 안 지더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도 예. 선관위가 진짜 갑질하는 존재였고 제대로 책임은 안 지고 그리고 이 충주맨 김선태가 정치 성향을 안 밝혔어요. 예. 왜냐하면 정치 성향 밝히면 자기 예능하고 막 유튜브 하는데 지장이 있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예. 이번만큼은 자기 정말 참정권 침해에 화가 난 사람들 올림픽 공원에 모여있는 청년들 목소리 들어줘야 된다고 용기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관위 때려 부수자, 선관위 개혁하자, 아니 선관위 없애버리자, 해체하자, 올림픽 공원에서 모여서 목소리 높이고 특검하자는 거는 예. 우파 좌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충주맨 같은 사람도 이야기할 정도로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인 겁니다. 이거를 반대하고 선관위 특검을 못하겠다거나 민주당이 추천하겠다는 거는 예. 정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속이 시꺼먼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충주맨 김선태 씨가 지적했던 부분은 뭐냐면 선거 관련 사무 상당 부분을 선관위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이 지방직 공무원들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보 붙이기, 벽보 누가 붙이나 했는데 선관위가 붙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표소 세팅, 투표함 세팅 이런 것도 선관위가 나서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방직 공무원들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선관위는요 한 일이 없고 그리고 휴가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일만 시키고 자기들이 예. 휴가 가버리니까 휴가가 버리고. 사고가 발생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음. 대책 마련도 안 되고 그렇죠. 막 투표용지 부족하고 전화 와도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 공무원한테 다 시킨 건데 그렇죠. 다 떠인 건데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국민 세금만 쭉쭉 빨아갔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니까요. 이 선관위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왜 대선에서 이재명이 어떻게 당선되느냐? 제 주변에요. 의사나 뭐 이런 판사분들 그리고 뭐 변호사 친구 이런 친구들이 다 하는 얘기가 차라리 부정선거였으면 좋겠다. 이재명을 어떻게 뽑는 국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선관위가 대선 때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도 예. 그걸 알리지 않고 예. 공론화도 안 시키고 예. TF도 안 만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까지 이어졌다. 아. 그러면 지난 대선들에서도 예.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한 의심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특검이 파헤치지 않으면 예. 국민들이 이제는 이재명 당선을 납득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 대선 때도 투표 용지가 부족했고요. 당시 전국 58개 투표소에서는요. 투표 용지 부족이 우려돼서 무번호 용지까지 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구에서도 무번호 용지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역시나 부정선거 아니냐? 그리고 예. 보세요. 이번에는 보수표가 많은 송파였잖아요. 예. 대구잖아요. 아, 대구잖아요. 왜 이런 일이 대구, 송파 몇 번에 걸쳐서 보수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겁니까? 왜 이러는 거죠? 이게 어떻게 실수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번호 용지는요. 무서운 예. 게 뭐냐면 1년 번호가 제대로 기입 안 돼 있으면 그 투표 용지가 어떻게 조작되거나 될지를 우리가 아무도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진짜 그야말로 계속해서 뭐 민경욱 전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선거와 관련돼서 부정선거 얘기해 주신 분들 많잖아요. 네. 진짜로 이 중국의 영향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론화를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공론화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부정선거의 영향이 이번 대선에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당선시키는데 뭔가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선관위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선거 개입을 이야기하고 예. 막 100만 명 이상의 가짜 표 케이스 이런 그렇죠. 거 발표했잖아요.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미국에서 그 난리를 떠는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깝고 중요한 예.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장난을 안 쳤을까? 아, 그건 말이 안 되죠. 스파이 짓을 안 하고 간첩 짓을 안 했을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에이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어라고 하면 예. 막 그걸 가지고 조목조목 싸울 게 아니라 너가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많이 아냐? 아,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냐? 그러네요. 공식 발표를 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만 좋아해서 한국은 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냐? 너가 CIA보다 더 많은 자료가 있냐? 예. 이렇게 말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겁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 정치권이 아직도 정말 우물한 개구리식 정쟁에만 매몰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중국의 이 무시무시한 영향력, 캐나다에서는요 더 황당한 게 중국 정치인, 반중 성향의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솎아내고요. 아예 그리고 친중인 사람 당선을 돕고 그리고 유학생들을 압박해서 투표장에 밀어넣고 아주 그 캐나다의 정치에 관여를 깊숙하게 했다는 게 캐나다 정보당국에서도 이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당선된 친중파들은 예. 국회의원 돼서 중국 변호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한국의 정치인 중에 특히 민주당에서 예. 곧 죽어도 중국을 감싸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예.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저는 선관위 음. 특검의 수사 범위에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관위 특검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 여론 조작 여부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관위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예. 열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잠깐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요. 예. 사실 저희 배승희 TV가 뉴스 배송과 따따붙다 라이브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방송을 하면서 예. 제작진도 더 새로 뽑고 PD분도 또 저희가 채용하고 더 많은 방송 인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예. 뭐 후원을 따로 받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요. 여러분이 후원 계좌로 공식적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서 이재명 끌어내릴 때까지 대여 투쟁하는데 오직 방송 컨텐츠 확산하고
또 현장에 가서 라이브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가 힘을 한번 모아볼 생각이니까요. 네. 여러분 마음을 보내주시면 저희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방송하면서부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참 네. 부끄럽네요. 왠지 좀 좀 민망한 마음도 민망하네요. 있지만 예. 근데 이 시기에 저희가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방송을 많이 만들고 하루에 2개, 3개 이걸 하는 게 오히려 대여투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함께 싸워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직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검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요. 지금 민주당이 내란, 외환, 선동해서 특검 했잖아요. 네. 2차 특검 해놓고 또 30일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얼마나 막대하게 쓰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국민 세금을 막 몇백억 이상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하자는 국민특검, 선관위 특검은 곧 죽어도 지들이 추천하겠다. 끝까지. 아니면 제3자 대한변협? 예. 못 믿어요. 못 믿죠. 어떻게 믿습니까? 미철한 그 지금 선관위원장 대행 예. 추천한 게 대한변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라는 건데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정말 오직 장동혁 대표처럼 올공에 가서 올공에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과 호흡을 한 사람이 추천한 특검이어야 예. 올림픽공원의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관철시키려고 장동혁 대표가 이 땡볕에 돌아다니면서 7월 17일에도 올공데이 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실제로 뭐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가니까 장동혁 대표를 향해 가지고 본인 임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나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당내에서도.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충주맨도 얘기했듯이 이 참정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특검이라는 건 바로 선관위 특검이다. 이 선관위 특검을 가장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밖에 없어요. 한동훈이 뭐 주장을 합니까?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안 가고요. 예. 뭐 인천, 부산, 광주 또 대구도 간대요. 예. 이렇게 장외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선관위 특검하지 않는데 안 갔으면 진즉 이 동력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냥 유야무야되고 언론에서 예. 관심을 안 가지고. 근데 야당 대표가 함께 하니까 좋으나 싫으나 언론사가 와서 기사도 계속 내고 사람들이 아직도 올림픽공원에 있구나. 예. 제 친구들도 장동혁이 또 가네? 아직도 있네? 예. 나 끝난 줄 알았는데? 아. 나 한 번 더 나가봐야겠어. 그렇죠. 밤에 또 나가고. 그렇게 이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한동훈 따까리들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중진이라는 사람들 예. 그냥 손가락질이나 하는 사람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있으신 분들과 함께 네. 하면서 2030이 모여졌잖아요. 근데 그 가장 정점은 광주에서 2030이 모여서 장동혁 대표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호남에서의 보수, 그거에 20대, 30대가 같이 모였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동안에 광주 가가지고 맨날 무릎 꿇고 빌고 했는데 그 어느 당대표 하나가 뭐 지지율이 나오기를 했습니까? 호남에서 표를 얻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게요. 예. 이 보수 야당 대표는 항상 사과하러 광주에 갔어요. 그렇죠. 근데 장동혁은 이번에 선관위 청년들과 함께 항의하러 집회하러 간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이전에 장윤기 사태 때문에도 광주 경찰서장 그렇죠. 항의하러 갔어요. 예. 보수 야당 정치인 중에 최초로 광주의 사과가 아니라 네. 당당하게 할 말 하러 간 정치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광주나 호남을 더 공평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대구도 잘못하면 항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광주에도 똑같이 해야 지역 차별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바꾸는 장외 투쟁을 네.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장동혁은 장애로만 돈다 뭐 자기 임기 때문에 저런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상승한 조사도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네.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0.0%를 기록했는데 이게 그 지난주보다도 무려 1.9%나 오른 그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니까 그 민주당 당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아요. 야, 그러네요. 전당대회 때는. 예. 기계적으로 약간 주춤한 걸 가지고 장동혁 때문이다, 한동훈 받아라, 뭐다 온 언론이 난리를 쳤어요. 난리 쳤죠. 특히 부울경 지지율이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다고. 네. 이 부산의 한동훈 때문이다. 근데 이번 주에 부울경 지지율이 거의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부산 사람들이 한 주 만에 또 갑자기. 한동훈을 심판한 겁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조중동의 그 아전 인수식 해석이 네. 있었는데
보세요. 뚝심 있게 가니까 다시 40%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장동혁 사퇴하라는 말을 못 꺼낸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7%나 떨어진 반면에 국민의힘 올랐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율 올랐는데 한동훈과 대안과 미래인가 대머리인가 거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장도혁 대표 계속 끌어내리라고 하면서 조갑제는 다음 공천에서 장도혁 대표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이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안쓰럽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조갑제를 누가 부르냐면 예. 그 SBS 라디오 중에 예. 한동훈 친구가 진행하는 라디오가 아, 있습니다. 김태현? 네, 네. 그거를 SBS 기자들도 친구쇼 친구쇼. 아니면 가발쇼 이렇게 불러요. 아, 그렇군요. 그런 데서 불러서 그냥 그 조갑제 막말 시켜주는 거예요. 예, 막말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는 마치 한동훈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장도혁 대표 그냥 끌어내려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지금 사실상 일기를 쓰고 있잖아요. 신문 자체가. 그런 미디어들의 영향력이란 게 계속 줄어들고 오히려 지금 반면에 2030들이 모이는 이런 야당에 그것도 국민의힘 이 보수의 야당에 2030이 몰리는 거 이거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제가 지난 총선 때 저희 고향 부산 수영구 내려가서 주민들 만날 때도요. 예. 그때 이미 저를 보는 많은 우리 수영구 주민분들이 예. TV조선에서 봤어요, 채널A에서 봤어요가 아니라 배승이 따따붙다에서 봤어요가 훨씬 거짓말 안 하고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좋은 방송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저 조중동이 장동혁 대표 흔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겠다고 민주당이랑 야합하고 하는 거에 철퇴를 내린 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뉴미디어 유튜브 시장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싸울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 탄핵 반대 여론도 그만큼 있었던 그때 것이고요. 올라왔던 거고요. 예, 개헌과 관련해서도 실상을 파악하시고요. 성관이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유튜브 덕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올림픽 공원의 열기가 저렇게 뜨거운 것도 기성 언론은 보도를 잘 안 해요. 보도 안 하잖아요. 100명 모였다고 하고 200명 모였다고 하는데 매일같이 밤에 가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가서 저도 알아보고 또 보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뭐 방송을 찍으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 모여가지고 지금 저렇게 있는데 이걸 장도혁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우리 올림픽 공원을 폄하하려고 하는 이 못된 언론들이 정말 문제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 못된 언론들을 지금 고쳐 쓰긴 이미 너무 늦었고요. 늦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새로운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를 폭스 미디어나 뭐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이제 팟캐스트거든요. 예. 정치 팟캐스트. 그런 팟캐스트들이 트럼프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즐겨 들으시는 보수 유튜브에 후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게 그 언론들에게 철퇴를 내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요. 한동훈을 향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 검찰 한동훈이 나라를 망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홍준표 시장 글을 보니까 뭐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욕을 많이 했는데 한동훈 와이프 진은정은 그보다 더하다. 예. 그 당원 게시판에서 댓글 쓰고 그렇죠. 여론 조작하고 맘카페에서 댓글 쓰다가 쫓겨나고 했던 거 제가 다 폭로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홍 시장이 딱 찝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 더 난리 난다. 그렇죠. 그랬더니 뭐 친한계 신지호 이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MBC 100분 토론 출연했다가 방송 정지 먹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역사가 있으면 저는 영원히 방송 정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음주 방송 주정 방송한 예. 거잖아요. 근데 뭐 홍준표 시장이 무슨 개 목줄을 선물했다니 뭐니 확인되지도 않은 유언 비어를 막 퍼뜨리고 있거든요. 이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부부 동반 만찬을 하러 갈 때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 명품 개목줄을 여러 개 선물했다는 설이 파다하게 돌았다라고 신지호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질 물타기거든요. 근데 적어도 홍준표 시장이 지적한 건 그 진은정이 댓글 달고 한 것들 네. 진은정 영향력이 과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해야지. 예.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거는 홍 시장이 좀 고소고발하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동훈을 겨냥해서 이 정치검찰 한동훈 그리고 그 안에 영향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아무리 이제 정치검찰은 이제 2명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남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막 한동훈계가 발작을 해가지고 홍준표 시장을 저렇게 악의적으로 인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남기자는 게 지금 우리 모두의 염원인데 네. 그걸 가지고 또 인신 공격하고 얼마 전에는 안철수 의원이 맞는 말 했다고 또 인신 공격하고 그러니까 친한계는요. 네. 인신 공격을 빼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온갖 데 돌아다니면서 다
뭐 인신공격하고 모두를 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제발 정치해라. 그러니까요. 신당을 차리든 뭐 한동훈당을 만들든 뭐 무슨 뭐 하든 간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머리 가발 이런 얘기도 자기들이 다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데 그렇죠. 하도 인신공격을 하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당하던 사람들이 악에 받쳐서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너네는 뭐 그렇게 대단하냐 예. 그런 약점이 있지 않냐 오죽 악에 받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한동훈은 결국에 무소속인데 제명된 지 5년이 되지 않으면 이 복당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한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창당해라. 그럼요. 이 사람 데리고 창당해라. 누구냐? 바로 조경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조경태 데리고 장당해라. 예. 그러면 장담하는데요. 예. 조경태랑 한동훈이랑 싸워서 그 당 또 깨집니다. 아, 또 깨지나요? 아, 그런 얘기까지 해주면 안 되겠네요. 근데 뭐 뻔합니다. 뻔하죠. 근데 조경태가 지금 예. 윤석열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대로 된 언론 존재할 수 없다면서 예. 막 언론사한테 내 편 들어라 막 하고 있는데 이야, 이게 지금 완전 사면초가거든요. 예. 왜냐? 치사하게 음. 국회 부의장 박덕흠 의원이 되기로 한 건데 예. 민주당한테 전화하고 야합해서 아, 박덕흠 찍지 마라. 예. 이것 때문에 완전 당에서 손절당하고 징계당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는 온갖 데다 포문을 열고 내가 틀린 게 뭐가 있냐. 아. 내란 가담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국회 자리를 줄 수 있냐. 자기는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펴달라고 그거를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동훈 논리랑 똑같은데 예. 내란 정당이라면서 복당을 왜 하려고 합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란당과 악수도 안 하겠다던 민주당이 벌써부터 국민의힘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조경태 본인은 내란 속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는데 민주당은 그런 절박함이 있느냐 하면서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민주당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빨리 민주당 나 도와줘. 아, 그리고 내가 잘리면 민주당에서 나 받아줘. 받아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부산에서 당 만들어서 조경태 당을 하든 한동훈 가발당을 하든 하라 이 말이에요. 둘이 싸웁니다. 100%. 둘이 싸웁니까? 둘이 그리고- 공동대표예요. 공동대표. 그리고 오늘 예. 그 국민의힘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아, 무슨 말 했습니까? 기자들이 또 한동훈 복당 물어보니까 예. 우리 지금 특정인 복당 이야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아, 그렇죠. 선관위 특검이라던가 대여 투쟁할 게 너무 많다. 네. 아주 마음에 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네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바로 북구 지역구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북구 지역구가 지금은 두 개인데 2년 뒤에는 하나로 합쳐지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확실해요. 예. 인구 부족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의 북구 대표주자는 누구냐? 박동훈. 아. 부산시 부시장까지 했던 예. 박성훈 의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뭐 한동훈이 또 무소속으로 나오든 말든 그건 알 바 아니고. 그렇죠. 박성훈이 무조건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오늘 딱 정리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대여 투쟁하는 방송이잖아요. 예. 국민의힘 지도부도 선관위 특검하고 대여 투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정인의 복당 문제를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다. 한가지 않다. 우리는 대여 투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대여 투쟁에 선봉에 있는 장희찬 최고와 오늘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실 그 배승희 변호사는 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이런 걸 잘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제가 막 하자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PD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방송도 많이 늘어나고 주말에도 이제 쉬지 않고 막 예. 라이브랑 뉴스 배송을 하잖아요. 저희 정말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그 힘으로 365일 쉬지 않고 정말 이재명 끌어내리고 총선 이기고 대선 이길 때까지 역사를 바로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함께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